네, 안녕하세요. 엘라스틱에서 온 김용민이고요. 저는 에반젤리스트라고 뭐 이렇게 타이틀로 소개가 되긴 했는데 제 공식적인 회사에서 일직한 이름은 데벨로퍼 어드버킷이라고 하고요. 그 개발자 커뮤니티와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이제 주 업무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가 상명대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는 게 지금 한 10번째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엘라스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가 엘라스틱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도 많이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오늘 좀 생략을 하고 제가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사실 생각대에서 하루 미천이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좀 엘라스틱 회사 분위기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엘라스틱이라는 회사가 이제 어떻게 회사가 어떤지 그런 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 내용을 오늘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끝나고 뭐 질문을 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고요. 궁금하신 거는 여기 제 이메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Live at Elastic으로 이렇게 해봤고요. 저희 엘라스틱이라는 회사는 말씀만 드리기 참고로 저는 이제 상명대학교 소프트웨어 전공 공공학번이고요. 2006년에 졸업을 했고 엘라스틱에서 2015년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벌써 7년이 됐네요. 그렇게 있습니다. 엘라스틱에서는 한국에서는 제가 첫 번째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엘라스틱 직원이 한 3,000명 정도 돼요. 한 40여 개국 정도 돼 있고 근데 제가 입사했던 2015년에는 한 2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저는 얼리조인을 한 케이스고 굉장히 운 좋게 들어갔어요. 굉장히 운 좋게 들어가서 회사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핫한 회사이고요. 엘라스틱에는 이제 회사마다 이렇게 좀 회사의 그 경영 철학이라던가 제품 철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엘라스틱에서도 이제 좀 제정을 해서 쓰고 있는데 엘라스틱은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검색 엔진 만들고 그 검색 엔진을 데이터 분석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라스틱이 항상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는 다양성이에요. 이게 다이버시티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존중을 하고 굉장히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제품에 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랑 그 온라인으로 업무를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엘라스틱은 제가 입사할 때부터 이제 재택근무를 베이스로 하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직원들이 뭐 40여 개국 가까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한 200명 정도일 때도 한국에는 저 혼자였고 그랬는데도 이제 사무실 없이 각자 집이나 카페나 이렇게 편한 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내용 가지고도 제가 이제 대학생분들 대상으로 이제 강연 많이 하러 다녔었는데 그 회사가 처음부터 그때 그 당시는 사무실에 나가는 게 당연했고 그거를 그렇게 재택으로 이제 좀 돌리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회사들도 있었는데 그게 좀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엘라스틱은 처음부터 집에서 일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한 회사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만든 회사라서 그거에 맞춰서 회사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사의 그런 경영 방침도 다 그에 맞춰서 만들었고 그리고 저희 엘라스틱의 주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분산성인데 엘라스틱이 이제 그 대용량 그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동작해서 이제 프로덕트가 많이 분산되는데 그거를 우리 회사도 왜 분산을 해서 업무를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프로덕트 컨셉이랑 회사 경영 컨셉이랑 이렇게 좀 맞춰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요거는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그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저희가 이런저런 각자 자리에서 뭐 행사 같은 걸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다 같이 엘라스틱 검은 옷을 입고 이제 같이 근무하는 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하려고 하고 이제 사무실에 같이 못 모이니까 저희끼리 이런 것들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쉽게 좀 못한 지 좀 됐는데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1년에 2번씩 미국에서 한번 유럽에서 한번 이렇게 모였었어요. 전 직원들이. 요거는 제가 2018년에 올란도에서 모였을 때 갔던 거였는데 이때가 마지막이었네요. 그립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혼자 한국에서 외롭게 근무를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가가지고 맨날 이메일이나 슬랙이나 뭐 줌으로만 연락하는 사람들 실제로 보면 굉장히 반갑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투명성이라든가 개방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공감대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그 엘라스틱의 제품의 컨셉 세 가지는 이제 저희는 스케일, 스피드, 렐레번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속도, 그리고 규모, 대규모예요. 그리고 정확도.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는 걸 이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얼마나 검색 엔진을 잘 만드냐면 내가 검색을 했을 때 얼마나 정확한 검색 결과를 돌려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회사에다가 이제 좀 회사 철학에도 이렇게 좀 녹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용량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하는 것이 제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도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철학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 DNA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저희는 좀 소스 코드라고 불러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저희 엘라스틱 조금 잘렸는데 홈페이지 제목이 elastic.co인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our 소스 코드라고 찾아보시면 거기 소스 코드라고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엘라스틱의 창업주가 이제 샤이 베넌이라는 저희 그 창업 엘라스틱 서치를 처음 만든 그 창업자가 있고 샤이 베넌이 이제 4명의 그 공동 창업자가 같이 엘라스틱이라는 회사를 세웠는데요. 그 4명 중에 3분이 그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약간 한국 사람들과 비슷하게 전통이나 가족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 대한 그런 워라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걸 굉장히 좀 중요시해요. 엘라스틱이라는 회사는. 근데 그 한국 회사들이 제공하는 워라밸하고 엘라스틱에 생각하는 워라밸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그 어떤 일이 됐던 간에 가족의 가족 간에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그걸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요. 최우선으로 따지고 최우선으로 하게 하고 그리고 일단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거를 베이스로 생각을 하는 회사라서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소스 코드 가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홈비너고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식사만큼 이제 중요한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와 타임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쓰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꼭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나는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는 시간이 내가 좋아요. 난 그때 일을 해도 돼요. 그리고 나는 아침 일찍 새벽 5시부터 일하고 오후에는 좀 나가서 딴 거 하고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저는 터치하지 않아요. 그런 걸 이제 자기가 이게 사실 모든 직군을 해야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고객과 응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직군들은 좀 제한을 받는데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 굉장히 좀 유도리 있게 존중을 해주는 편이고 저희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인데 디펜스에서 한국말로 하면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인데 엘라스틱 제품들을 이제 어디 회사 같은 데 소개하다 보면은 질문들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질문들.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설정해야 돼요? 근데 사실 대답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대답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사용 사례가 있긴 한데 그게 어떤 데나 다 맞는 정답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쇼핑몰에 적용했을 때 설정 방법이랑 아니면은 로그 분석하는 아니면 보안 솔루션에 적용했을 때 설정 방법이랑 똑같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설정했을 때 성능이 잘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설정했을 때 성능이 잘 나오는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제 그때그때 달려오라는 말을 잘 하는데 이것도 저희 소스 코드에다가 이렇게 넣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단순하지만 이제 전문적인 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맷과 그 다음에 이제 ASU와 같은 건데 이것도 이제 아까 다이버시티에 적용되는 건데 항상 각자의 다양성을 저희는 이제 존중하는 것을 꼭 항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비단 엘라스틱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쪽에 취직을 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이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은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좀 약간 다민족 국가로 넘어가는 거덕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은 그 한국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해외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심지어 성별도 우리가 하는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엘러스틱도 예, 실제로 굉장히 이제 좋은 스킬을 가져서 입사를 했는데 그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에티튜드가 안 좋아서 바로 자르신 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명심을 하시고 만약에 또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에 약간 좀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것들이 좀 이렇게 뭔가를 혐오하고 이렇게 분란하는 그런 게 요즘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가까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런 나중에 사회생활 같은 거 할 때나 이런 좀 더 글로벌한 곳에 이렇게 진출을 하려고 할 때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그런 질을 위해서도 좀 그런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험블 해주셨을 것 같은 것들이고요. 아까 스피드 스케일 렐레번스도 이제 저희 제품 철학과 같은 이야기인데 엘라스틱에서 그래서 저희가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많아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화상회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화상회의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막 회사 사람들 수백 명 이렇게 같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CEO랑 리더들이 이렇게 같이 있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실무자가 이렇게 막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거실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막 발표하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아들이 애기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저기 뭐지 사장이랑 다 들어와 있는데 아빠 일하니까 가라고 그러고 나서 미안하다고 우리가 방해를 했다고 그러니까는 저희 CEO인 샤이 변호사님 잠깐 말을 듣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들 특히 너희 아이가 뭘 방해했을 때는 아이를 먼저 챙기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코로나 생기고 나서 저희가 이제 매년 저희 전 직원들이 모이던 그런 서밋을 이제 직접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됐어요. 아쉬움이 많았는데 온라인으로 또 이제 나름 좀 재밌게 해보겠다고 시작을 하는데 저희 이제 CEO가 처음에 이제 키노트를 하죠. 키노트를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딱 할 때 저희 CEO가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그 세 명의 아이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제 국어책 읽기로 지금부터 엘라스틱의 2020년 전 회사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애들끼리 막 떠들떠들 읽고 엘라스틱의 CEO인 샤이 베논을 소개합니다. 그러고 이제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옆에서 저희 CEO가 나서 수고해서 들어가더라고 그러고 이제 카메라 앞에 딱 나오고 애들은 이제 딱 뒤에 가서 소파에 딱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다들 팝콘을 한 공기씩 들고 이러고 먹고 있더라고요. 앞에서 아빠가 이제 전 회사 상대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러고 저희 시연 샤이변은 이제 머리카락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애들이 뒤에서 팝콘 먹다가 아빠 머리를 막 던져요. 어떤 거를 막 던지는데 전 직원 앞에서 막 키노트를 하고 있는데 던지는데 이제 옆에 막 채팅도 막 올라오는 게 직원들이 채팅 올렸는데 아이고 빗나갔다. 멋있다. 맞췄다. 이러면서 그런 채팅들이 막 올라오고 약간 회사 분위기가 그랬어요. 회사 분위기가 그러고 저희가 2019년에 상장을 한 회사인데도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혀 안 바뀌었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게 이거는 뭐 국내에도 지금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조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개인이 마치 누가 일을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약간 프리랜서처럼 혼자 일을 계획 세워서 혼자 알아서 일 찾아서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누구도 나한테 일을 시키지를 않아요. 근데 혼자 일을 찾아서 하고 하다가 도움 필요하면 좀 도와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도와주고 나도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그다가 일을 하다 뭐 성과가 냈으면 뭐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회사가 굴러가요. 되게 잘 굴러가요.
듣기로는 구글도 약간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구글은 저희보다 한 10배 이상 한 50배 이상 큰 회사인데도 그렇게 불러가는 게 좀 신기한 것 같긴 한데 사실 요즘 뭐 MZ세대 분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희 뭐 엘라스틱이 그래서 사실 저희 인스타나 이런 회사 공식 채널에 이런 노는 모습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자, 솔루션 얘기를 좀 할게요.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엘라스틱 저희 솔루션이고요. 저희 이제 엘라스틱 스택이라고 하는 그 엘라스틱 서치, 그리고 그 엘라스틱 서치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검색 엔진이고, 시각화 도구인 키바나 그리고 수입기 이거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엘라스틱 에이전트라는 것으로 수립을 하고요. 거기 저희가 원래는 검색 엔진으로 태어났는데 엘라스틱 검색 기능은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서치라는 이름으로 지금 포장해서 솔루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 그 로그 분석이라든가 데이터 분석은 옵서비리티라는 거를 이제 모았고, 그 다음에 보안 쪽 기능은 시큐리티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솔루션을 지금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이 옵서비리티라는 단어도 지금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저는 엘라스틱에 들어가서 처음 들었어요. 저는 저희가 만든 단어인 줄 알았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엘라스틱 서치인데, 엘라스틱 서치가 처음 만들어진 게 엘라스틱 서치고, 이제 아까 보셨던 키바나라든지 다른 것들은 다 외부에 다른 엔지니어가 그걸 만든 걸 저희가 인수했다거나 이제 나중에 저희가 만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엘라스틱 서치인데, 엘라스틱 서치는 지금은 라이센스가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 오픈소스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아파치 루신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갖다 써요. 근데 아파치 루신은 그 검색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자바로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루신을 이용해서 만든 게 엘라스틱 서치랑 솔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근데 솔라는 아직 아파치 라이센스를 유지하고 있고, 엘라서치는 이제 엘라스틱사에서 만들어서 회사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솔라는 회사가 없어요. 회사가 없고, 뭐 이런저런 회사에서 좀 유지 보수를 한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엘라스틱 서치는 엘라스틱에서 다 제대로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용으로 쓰기에는 엘라스틱 서치를 훨씬 많이 써요. 그리고 이것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만든 이 아파치 루신이라는 그 자바 라이브러리는 더그 커팅이라는 요 위인께서 만드신 건데요. 이분이 1999년에 만드셨는데, 이분이 만든 게 루신 말고 하둡도 이분이 만드셨고, 티카라는 것도 만드셨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그 더그 커팅 덕에 먹고 사는 개발자가 제가 생각해낸 마음에 한 가지는 될 것 같은데, 더그 커팅께서 2016년인가 17년인가 한국에 좀 오셨었어요. 그때 했던 세미나에 제가 이렇게 신청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더그 커팅에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 질문 시간에 제가 이제 손들고 질문을 했거든요. 이런 루신 같은 거를 만드실 때 뭐 어떤 의도로 이런 루신 같은 것들을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물어봤더니 이분이 내가 자바를 처음 공부할 때 한번 뭔가 만들어보고 싶어서 만들어본 게 루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네. 역시 존재는 엄청나구나. 근데 뭐 제프딘 이런 분들과 함께 뭐 세계 10대 개발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분이기 때문에 별로 자기감은 들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자바를 처음 공부하면서 한번 만들어보자고 만들었던 게 뭐 루신이고 하둡이고, 그게 지금 전 산업 전반에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쓰이고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루신이 지금도 이분이 혼자 다 만들진 않아요. 지금은 루신이 PMC도 있고 아파치 탑레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루신에 기여하고 있는 커미터들이 뭐 한 40~50명 되는데, 그 중에 엘라스틱 직원이 몇십 명 있어요. 한 20명? 한 30명 정도가 엘라스틱 직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엘라스틱이 루신 오픈소스를 갖다 쓰지만 이걸 그냥 갖다 쓰고 그냥 변형하는 게 아니라, 루신 레벨에서 저희가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은 엘라스틱 엔지니어들이 루신을 고쳐요. 루신을 고치고 루신에다 그걸 반영을 하고 그걸 다시 갖다가 써요. 사실 오픈소스 문화가 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이렇게 좀 잘못 쓰고 있는 기업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픈소스가 필요해서 갖다 썼는데 그 오픈소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오픈소스를 바꿔요. 소스를 내 마음대로 고쳐요. 고치고 그거를 우리 회사에 필요한 프로덕트에다 써요. 잘 쓰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존 오픈소스랑 이제
갈라지게 되죠. 갈라지면서 우리가 개발한 거는 이 원래 소스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럼 원래 소스는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오픈소스 참여자들이 것들을 계속 뭉쳐가면서 발전을 시키는데 우리는 그거랑 동떨어진 다른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발견되었던 이런 보안적인 이슈나 버그 픽스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적용 못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엘라스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엘라스틱은 항상 루신의 메인스트림을 항상 그 계속 저희가 반영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이거가 제가 되게 감탄했던 게 그 제가 입사했던 한 200, 직원이 한 200명 정도일 때부터 루신 컴퓨터가 10명이었어요. 엘라스틱에. 그거를 이제 엘라스틱 CEO나 엘라스틱 직원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훨씬 더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아파치 커미터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30명이 안 됐거든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 20명 됐나? 근데 엘라스틱이라는 회사에 아파치 컴퓨터가 10명이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그때 뭐 LG전자에 한 명 있고 삼성전자에 아무도 없고 뭐 이랬던 시절인데. 그리고 그 엘라스틱이라는 회사가 요거는 그 GitHub 기준으로 오픈소스 활동을 하는 직원들이 하는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랭킹을 뽑은 건데 여기 보시면 엄청난 회사들이 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IBM, 또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엘라스틱이 16위에 있어요. 직원 수로 따지면 이런 회사들에 좀 비할 때가 아닌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진 거기는 해요. 왜냐면 엘라스틱 제품들의 라이센스가 이제 오픈소스가 아니라 이제 엘라스틱 라이센스로 바뀌었거든요. 저거는 똑같아요. 제공되는 건 똑같아요. 소스는 GitHub에 다 있고요. 그냥 볼 수가 있고 내가 고치고 싶으면 내가 고쳐서 컨트리뷰션도 다 할 수 있는데 약간 저희가 이제 좀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과의 논쟁 때문에 라이센스를 좀 바꾸기는 했는데 사실 그 오픈소스라는 라이센스는 그 OSI라는 오픈소스 인증 기관에서 허락해준 라이센스에만 오픈소스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다른 거는 그에 준한 그 공개가 되어 있어도 함부로 오픈소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오픈소스라는 단어 자체에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근데 엘라스틱이 제정하기로 한 라이센스에는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문화의 하나입니다. 엘라스틱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오픈소스 활동하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10위권 안에 있고 아마 한국 기업이 한 카카오가 한 100위권 근처에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한 60, 70위권 안에 있었던 것 같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사실 매달 좀 바뀌기는 해요. 또 이제 어떤 달에는 좀 많기도 하고 어떤 달에는 좀 적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엘라스틱 엔터프라이즈 서치는 이런 이제 검색 기능을 쉽게 해주는 거고요. 요거가 지금 저희가 좀 중요하게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우리가 구글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하면은 검색하고 나오는 결과를 쭉 보면서 이제 찾잖아요. 근데 이거를 첫 페이지 없으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한 3페이지 정도 넘어가고 없으면 보통 다시 검색하죠. 나올 때까지 이렇게 손으로 클릭해서 안 넘어가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검색했을 때 딱 한 번에 나와야 돼요. 왜냐면 요즘은 인공지능 스피커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검색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인공지능 스피커에다가 질문을 해서 뭐 찾아달라고 했을 때 얘가 다음 결과를 찾았습니다. 1번, 2번, 이걸 계속 듣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 뭐 무슨 노래 틀어줘. 그러면은 그 노래를 딱 찾아서 바로 틀어줘야지 얘가 그 제목이 들어간 노래를 뭐 10개 찾았습니다. 이걸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그 렐레번시라는 요소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더 발전시키고 공유를 시키고 있고요. 엘라스틱의 또 다른 솔루션 옵저버빌리티는 이제 APM이나 로그 분석, 매트릭 분석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예전에 이제 시스템을 이제 보려면은 굉장히 많은 화면들이 필요했어요. 이제 시스템의 CPU나 스토리지 사용량이나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게 있었고 누구가 접속해서 무슨 명령을 쳤는지를 꼭 봐야 되는 그런 로그를 보는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뭐 어디에 무슨 에러 메시지가 났을 때 뭐 네트워크에 뭐 잘못된 패킷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도 봐야 됐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봐야 되는 게 달랐었거든요. 근데
엘라스틱에서는 그것들을 다 통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통합을 시킬 수가 있고 더 좋은 거는 이런 로그 매트릭 APM 데이터 말고 여기에 비즈니스 데이터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엘라스틱은 내가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그럼 뭐를 분석할 수 있냐면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트워크 스위치 하나가 갑자기 막 사용량이 갑자기 죽었어요. 우리 회사에 우리 서비스에 네트워크 스위치 10개를 쓰고 있었는데 그냥 5개가 나갔어요. 5개가 나갔더니 그 우리 웹페이지가 열리는 시간이 0.2초 만에 열렸었는데 이게 열리는 게 한 3초 정도 걸렸어요. 트래픽이 몰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이게 하도 안 열리니까 사이트를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매출이 떨어졌어요. 이런 비즈니스 데이터와 이런 머신 데이터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상호한 관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지금 뭐 APM이라든가 로그 분석이나 이런 되게 좋은 솔루션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지금 엘라스틱만의 고유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뭔가 이제 찾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뭐 국내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엘라스틱을 잘 활용할 줄 안다면은 굉장히 자신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보안 솔루션도 하고 그 보안 솔루션은 저희가 직접 개발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회사들을 인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안 전문하는 회사들 인수해가지고 그 회사들을 통해서 좀 만든 것들이 많고요. 이거를 좀 가져가 봤는데 그 여러분들이 항상 새해가 되면은 가트너 그룹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 차트나 이런 트렌드들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씩 보세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기술들이 뜰 것인가 이런 것들 한 번씩 쭉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 선정한 그 톱 스트래테직 테크놀로지 트렌드 2022년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데이터 패브릭, 사이버 시큐리티 메쉬,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이런 게 있진 않아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보시면 이제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해서 패브릭은 면직이죠. 옷감. 그래서 데이터들을 우리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들이 서로 엮여서 면직처럼 서로 엮여가지고 이것들이 같이 활용이 될 거예요. 이제 데이터는 이제 한 종류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뭘 분석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분석을 같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메쉬는 보안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종류의 보안 솔루션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종류의 보안 솔루션을 같이 보면서 이 보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어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서비스를 완벽하게 만들어도 보안이 뚫려버리면은 끝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기업들이 보안 솔루션에는 정말 아낌없이 돈을 써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도 이제 서버 지금은 내가 프로그램 다 짜서 어디 서버에 올리고 이러지 않아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제공을 해줘요. 우리 그걸 사다가 잘 엮기만 하면 되는 서비스가 완성되는 것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은 엔지니어들도 그 예전처럼 그 프로그램만 다 짜는 게 아니라 이런 그 클라우드에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내가 어떻게 잘 세팅만 잘해도 세팅만 하고 그 세팅들을 잘 엮고 이런 API들을 붙이고 이런 것만 하는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요즘 문과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뭐 앞으로 진로를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애플리케이션들도 더 컴포서블하게 다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재활용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잠깐 보여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얘기와 엘라스틱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평소에 했던 거와 좀 다른 것들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서 감사합니다.